이제 3-1의 2단원 내용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우리가 1단원에서 새로운 수체계인 무리수를 배웠었단 말이야. 유리수와 무리수를 섞어서 리얼 넘버라고 불리는 실수 체계까지 배웠는데요. 그때 우리가 특징적으로 배웠던 게 사실 무리수 중에서도 근호로 표현된 무리수에 대해서 배웠었거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수체계를 배우면 항상 연산을 하는 걸 배웠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도 우리 분수를 배우면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소수를 배우면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학교 1학년 때 뭐 유리수에 대한 것들 이런 거 연산법에 대해서 배웠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순서는 곱셈 나눗셈을 첫 번째 시간에 배우고 두 번째 시간에 덧셈 뺄셈까지 해서 총 4칙 연산이 곱셈 나눗셈과 덧셈 뺄셈까지 해서 4칙 연산이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페이지 내용으로 바로 넘어와서 개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이번 시간에는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곱하기와 나누기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곱하기를 생략하는 단원에서요. 우리 x 곱하기 y는 알파벳 순서로 xy라고 쓰자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2x 곱하기 3y는 앞에 적혀져 있는 이 개수끼리 먼저 곱해서 2, 3은 6이라고 쓰고 뒤에는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서 즉 곱한다라고 하면 문자의 종류는 달랐을 때는 곱해질 수 없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대로 써줬으면 되는 것이었고 만약에 이렇게 알파벳이 똑같아서 연산이 되는 경우에는 개수는 개수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서 2, 3은 6 그리고 x랑 x는 우리가 x제곱 6x제곱이다 이렇게 썼었던 것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무리수의 곱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요. 루트랑 루트끼리 곱했다. 그럼 루트를 하나로 써주시고 안에 거끼리 2, 3은 6 이렇게 루트 6이라고 완성 지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가 2루트 2 곱하기 3루트 5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치 앞에 유리수 부분을 개수라고 생각하신다면 2, 3은 6, 루트는 루트끼리 다시 곱해 주신다면 루트 2랑 루트 5를 곱해서 10, 6 루트 1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루트 안의 숫자가 똑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쉬운 거부터 얘들아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우리가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 처음 배울 때부터 루트 4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루트를 하나로 씌우고 이 2는 4라는 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루트 4는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2의 제곱이라서 제곱과 루트가 사라져서 2라고 쓸 거잖아. 저는 이 모든 과정은 과감하게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를 루트 4가 아니라 2라고 바로 말할 수 있어야지만 연산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2 루트 2 곱하기 2 이런 아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아 루트 2랑 루트 2 똑같네? 그러면 이걸 보고 루트 4로 가시는 분들은 속도가 느려요. 루트 2랑 루트 2는 그냥 2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2가 되고 2에 여기 앞에 있는 2까지 곱해져서 이 2는 4구나. 정말 이거를 봐봐 얘들아.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라서 2 앞에다 쓰고 루트는 루트끼리 곱셈하라 그랬지? 2 루트 4 하고 4 이렇게 옮겨가는 친구들과 이거를 보자마자 루트 2랑 루트 2는 2였지? 그러면 이 2는 4네? 하고 이걸 바로 다이렉트로 4로 가는 친구들은 나중에 그 시간이 쌓였을 때 연산의 속도는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걸 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새로운 숫자를 한번 접근해 볼까요? 3 루트 3 곱하기 5 루트 3. 저 이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루트 3이랑 루트 3을 곱하면 뭐가 나오죠? 연습한 대로 불러주세요. 여러분,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9가 아니라 그냥 3인 거야. 루트는 벗겨진 거야. 루트 3을 두 번 곱했어. 한마디로 제곱이 됐어? 그러면 루트 3과 루트 3은 그냥 3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미 3인 거고 3에다가 3을 곱하고 5를 곱한 거기 때문에 3, 3은 9, 9, 5, 45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기서 한번 업그레이드 해봐도 괜찮을까요?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6을 하래.
얘들아, 굉장히 평범한 친구들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아, 루트 하나로 씌우고 이거 루트 12 이렇게 쓰거든? 근데 조금 수학적으로 센스가 있거나 연산의 속도가 빠른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루트 6을 본능적으로 루트 2와 루트 3으로 쪼개는 거야. 선생님 왜 하필이면 루트 2와 루트 3으로 쪼개요? 라고 물어보시면 앞에 이 아이가 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캐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앞에 루트 2가 있고 여기도 루트 2가 있잖아? 그러면 루트 2와 루트 2는 우리가 뭐라 그랬지? 2라고 했지. 그래서 2 루트 3이다. 이렇게 바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루트 6을 순간적으로 눈으로 루트 2랑 루트 3의 곱으로 쪼개는 거야. 그래서 루트 2가 두 번 있으니까 이 아이는 2가 된 거고 마지막 루트 3에 붙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고의 흐름은 타고나는 건 아니고 훈련에 의해서 충분히 얻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보는 훈련. 저는 앞으로 계속 곱셈할 때 여러분들 그냥 손가락대로 푸시지 마시고 최대한 연산은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1등이에요. 너무 정확하긴 한데 너무 느려서도 안 되고요. 빠르긴 한데 정확도 다 틀려서도 안 돼. 오히려 나중에 숫자가 오히려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보는 거에 진가는 발휘될 거예요. 숫자가 복잡해지고 식이 길어질수록 요렇게 바로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루트 4가 아니라 바로 2로 보일 수 있냐 없냐는 굉장히 큰 속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필수 문제 1번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5는 루트끼리의 곱셈이기 때문에 루트를 한 번에 씌우고 3, 5, 15. 괄호 2번도 루트끼리의 곱셈이기 때문에 루트를 한 번에 씌우고 2, 3은 6, 6, 7에 42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얘는 유리수 부분은 유리수 부분 길이 3과 2는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3이 6이고 루트는 루트 길이 그러면 루트 7이랑 루트 1을 곱하는 거는 루트를 씌우고 7이 14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괄호 4번 같은 경우에 루트는 루트 길이 얘들아 이거는 계속 말씀드릴 건데 루트 3분의 5 같은 아이들은요 밑에 나눗셈 때 말씀드리겠지만 분자 분모가 달다 양수였을 경우 근데 중학교 때는 둘 다 양수만 배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루트를 위아래로 쪼개서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루트 3, 루트 5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루트 3과 루트 3이 약분이 되는 거고 여기는 루트 5와 여기는 루트 5도 약분이 되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루트 2가 남는 것이고 앞에 최종적인 부호 마이너스 루트 2더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여기서는 아직 저희가 특정 질 만한 뭐 스킬을 쓸 만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래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잠시 넘어가 보실 건데 저는 어디를 좀 주목하고 싶냐면 1-1번의 1번 같은 거 한번 가볼까요? 얘들아 1-1번의 1번에 루트 한 번에 씌우고 2 곱하기 18은 36인데 루트 36이라고 답 써놓고 마무리 짓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맨날 말씀드리지만 어디 편의점 가서 음료수 6개 살 때 음료수 루트 36개 주세요라고 말 안 하잖아요. 루트 36 무리수 아니에요. 얘 자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루트 6의 제곱이니까 제곱과 루트 지우시고 깔끔하게 6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부터 제가 알려드린 걸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루트 2 곱하면 루트 2와 루트 5를 곱하면 뭐가 되죠? 바로 루트 10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루트 10이고 여기 뒤에 똑같이 루트 10이 있어. 그럼 너네 루트 100이라고 쓸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루트 10과 루트 10 보자마자 1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훈련이 돼야 돼. 물론 루트 10과 루트 10을 보고 아 얘는 루트 100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와서 10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수학적으로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이게 여기로 가서 다이렉트로 눈에 꽂혀야 돼.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은 1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연산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3번도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할 거예요. 2와 3은 유리수끼리 곱해 6. 자, 루트는 루트끼리 곱할 거예요. 근데 루트 5랑 루트 15는 루트 3으로 약분이 되고요. 루트 3과 루트 2 곱하면 루트 6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루트 6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4번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 최종적인 부호 결정부터 갈게. 전체적인 식에서 마이너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둘 다 플러스로 바뀔 것 같고 루트 7과 루트 7 일단 약분됐고요. 루트 5와 루트 20 하면 여기 루트 4, 4, 5, 20이니까 이렇게 남아. 근데 얘들아, 루트 4는요, 숫자로 2잖아요. 자연수잖아요. 그리고 루트 3은 더 이상 루트 밖으로 뺄 수 없기 때문에 이 루트 3이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물론 이거는 뒤에 나가서 계속 할 건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안 배웠다는 가정하에 루트 10이라고 정답을 쓰셔도 틀렸다고 하진 않을게요. 루트 12는 여기 루트 3과 루트 4를 곱해서 나온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우리 이 시간이 완벽하게 끝난 뒤에는 루트 10이라고 답 쓰면 안 돼요. 2루트 3이라고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필수 문제 이번에 나눗셈 갈게. 근데 여러분, 나눗셈도 똑같아요. 우리 나눗셈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냐면 루트끼리는 루트끼리 나눗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루트끼리 나눗셈 하시면 루트 하나 씌워지고 6과 12를 약분하면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번에 루트랑 루트끼리 나눗셈이니까 계산 가능하고요. 루트 한 번에 씌우시고 18에서 2를 나누면 9. 루트 9는요, 수학적으로 3의 제곱이라서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부호 결정 먼저 할게요. 마이너스. 이게 루트 한 번에 쓸게. 21분의 14잖아.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7로 약분해서 기하분수 써주세요. 7, 3, 21, 7, 2, 14.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4번에 그냥 한 번에 쓸게요. 루트 5분의 3 곱하기 역수로 바뀌니까 루트 15분의 1이 됩니다. 잘 보세요. 루트 3과 루트 15를 약분하면 여기 분모에 루트 5가 나와. 근데 얘들아, 제발 루트 25라고 쓰지 말아줘. 우리 훈련 좀 계속 하자. 루트 5랑 루트 5를 곱하면 뭐라고요? 그렇죠. 그냥 5죠. 5분의 1이라고 바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루트 25분의 1로 가지 마시고 그냥 5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좋겠어요. 2-1번도 풀어볼 건데 루트 한 번에 씌우시고 숫자끼리 약분하시면 루트 13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고 루트 한 번에 씌우시고 20과 5 약분하면 4다. 근데 루트 4라고 남기지 마시고 2다 라고 써주시고요. 여기 분모 이렇게 밑에 깔아볼까? 나눗셈이니까. 유리수 부분은 유리수 부분끼리 약분하면 2가 될 거고 루트는 루트끼리 약분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루트 6입니다. 나눗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경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시던가 또는 모든 식에서 다 나눗셈 없애고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시면 뭐부터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자유자재야 얘들아. 아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루트를 한 번에 씌우든 루트를 각각 씌우든 우리가 지금 루트 안의 수의 양수인 걸 배우고 있는 중등 교육 과정에서는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약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루트 5랑 루트 15 약분하면 루트 3이 될 거고 루트 3과 루트 3 약분하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루트 10만 남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10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어. 사실 방금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다 해버렸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는 답을 쓰실 때 루트 12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남겨두진 않아요. 나중에 가면 이렇게 식을 쓰면 조금 불편해지거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최대한 루트를 밖으로 뺄 수 있는 숫자는 밖으로 빼고 루트 안에 좀 가장 작은 자연수를 남기는 걸 좋아해. 그러면 루트 12는 우리가 4, 30이라고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잖아. 그러면 여기를 각각 나눠서 써보면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이었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루트를 한 번에 씌우고 이게 이렇게 넘겨질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 딱 보이지 않아요? 제곱과 루트는 만나면 사라지니까 앞에 있는 루트 2의 제곱은 결국 2로 나갑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벗겨질 수가 없죠.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루트 12는 2루트 3과 똑같은 숫자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루트 12를 루트 12로 남기지 맙시다. 바로 2루트 3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이거 연습 좀 해볼게. 주로 나오는 숫자들이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두 번째, 루트 18 갈게요. 팁은요, 꼭 소인수 분해로 접근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약간 좀 제곱수의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928이에요. 근데 얘들아 이건 팁인데 18을 생각할 때 지금부터는 적어도 이 2단원을 풀 때는 3618이라고 생각하진 말자.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 3과 6은 둘 다 제곱수가 아니거든. 이왕이면 이 6을 이쪽으로 이렇게 좀 몰빵시켜서 9, 2, 18 이렇게 남겨두는 게 가장 베스트야. 그래야지 9가 밖으로 나올 수 있어. 9는 밖으로 나오면 3으로 나오거든. 제곱을 떼고 나와. 그리고 안에 있는 루트 2는 짝꿍이 없기 때문에 3루트 2라고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숫자 연습해 볼게요. 루트 24 많이 나옵니다. 루트 24는요, 얘들아,
그러니까 8, 3, 24 이게 루트 24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8도 제곱수가 아니고 3도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은 너네가 이걸 보고 꼭 4, 6의 14라고 생각하는 걸 훈련해 줬으면 좋겠어. 아까와의 차이점은 한쪽이 완벽한 제곱수라는 거. 4가 밖으로 나가면 2이기 때문에 2 루트 6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예뻐요. 얘는 2로 나가고 얘는 나갈 수가 없죠. 제곱수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얘만 나가고 너는 남아있어. 이런 느낌이죠. 루트 48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48도 막 4 곱하기 12 이런 것도 있거든? 근데 12 안에 제곱수 4, 30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약간 훈련하면 돼. 이건 진짜 많이 나오는 숫자들이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쪽에 몰빵한 16 곱하기 3을 떠올려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이 밖으로 나가요. 뭘로 나가요? 4로 나가죠. 4, 4, 16이니까. 4로 나가고 루트 안에 남아있는 아이는 남아있게 될 거야. 그럼 그 사이에 루트 32도 한번 가볼까요? 32를 4, 8에 32 뭐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4, 8에 32보다는 16 곱하기 2라고 말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나 생각해요. 혹시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16은 바깥으로 나가면 4기 때문에 4로 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 한번 해볼게. 선생님 이거 4, 8에 32로 하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4가 밖으로 나가서 4는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2로 나가고 안에 루트 8이 남는다 이건데 얘들아 루트 8도 진짜 많이 나와요. 루트 8로 남기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 이게 428이라서 4가 밖으로 나가면 2로 나가니까 2루트 2다. 이거는 진짜 거의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급으로 많이 나오는 숫자야. 루트 8은 2루트 2다. 428이니까. 그래서 이게 2루트 8로 남기면 굉장히 사람이 찝찝해지는 거야. 루트 8은 방금도 말했지만 428이라서 2가 또 밖으로 나가서 2루트 2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이건 2 곱하기 2루트 2라서 어차피 4루트 2로 끝나거든? 근데 32를 48에 32로 접근하면 이게 벌써 과정이 몇 단계야? 여러분 이걸 이렇게 푸는 거는 이미 남들보다 연산의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부터 약간 그 라이트 책 푸시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32를 봤을 때 48에 32가 아니라 좀 더 한쪽으로 더 쏠린 16 곱하기 2를 떠올릴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베스트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루트 72. 그러니까 얘들아 8, 9, 72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9가 나가고 나면 8이 끝나니? 근데 8도 또 2루트 2라고 또 변형이 될 수 있잖아. 이 여지를 만들고 싶지 않으면 애초에 숫자를 생각할 때 36 곱하기 2라고 한쪽에 완벽하게 몰빵한 숫자를 생각해 주셔야 루트 36은 6이고요. 루트 2로 나가서 6루트 2구나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루트 98 같은 거 있죠. 루트 98은 제가 지금 이걸 써드리는 건 많이 나오는 숫자니까 너네가 한번 눈으로 익혀봐 이 뜻입니다. 49 곱하기 2예요. 그렇기 때문에 49 나가면 7, 7에 49에서 7루트 2다 이렇게 나갈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루트 80? 루트 80 한번 생각해 볼까? 루트 80은 여러분 16 곱하기 5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16이 밖으로 나가서 4, 4, 16, 그래서 4루트 5다.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하실 수 있었다면 반대쪽으로도 가끔 물어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2루트1라는 숫자를 보고 이거 다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 봐. 그럼 밖으로 나갔던 아이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제곱 붙이고 들어오셔야 돼요. 2는 안으로 들어갈 때 4로 들어가기 때문에 4, 2, 8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얘도 밖에 있는 2가 안으로 들어올 때는 제곱을 붙여서 4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4, 3, 12. 루트 12구나. 얘도 밖으로 나가 있던 3이 들어올 때 9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루트 9, 2, 18. 얘도 4로 들어가니까 4, 6에 24, 루트 24. 얘 16으로 들어가니까 16 곱하기 3, 얘 루트 48, 루트 3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얘도 밖에 나갔던 6이 다시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36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6 곱하기 2, 루트 72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아이는 49 곱하기 2, 98로 들어가야 되고 16 곱하기 5, 루트 80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필수 문제 3번 들어갈게요. 자, 루트 27, 9, 3, 27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그 중에서 9가 제곱수기 때문에 3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3은 밖으로 못 나가니까 여전히 루트 안에 남아있어서 얘는 3루트 3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가로 2번에 마이너스는 바깥에 있었던 거 가만히 놔두시고요. 이게
25 곱하기 2잖아. 그러니까 5 곱하기 10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센스 없는 거예요. 5랑 10 둘 다 제곱수 아니라서 그렇게 쓰는 거 의미 없어요. 한쪽으로 몰빵하셔야 돼요. 25 곱하기 2로 가셔서 이 25가 5의 제곱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바깥에 그냥 서 있는 거. 얘는 얘들아 의미 없이 원래 문제에 있었으니까 계속 붙여주셔야 되는 거고 5 바깥으로 나가고 루트 2는 바깥으로 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5 루트 2다. 그 다음에 분자 분모 각각 루트 씌워도 전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루트 49를 누가 루트 49라고 하나요? 7이라고 하겠죠. 7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번 갈게요. 4번에 우리 이번 단원에서 소수 나오면 이제부터 무조건 분수로 변형하기로 해요. 그러면 루트 11은 100분의 11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모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루트 100은 10이고요. 분자는 루트 11을 벗길 수 없기 때문에 10분의 루트 11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필수 문제 4번에 다시 바깥으로 나갔던 아이를 다시 불러들여줘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호 안으로 넣었을 때는 제곱을 붙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루트 쓰시고요. 밖에 나가 있던 2를 불러들일 때는 4로 들어가게 하여야 되기 때문에 얘는 4, 5, 20이 되는 거고 얘들아 마이너스까지 들어갈 수는 없다 루트에 음수제곱근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앞에 써놓고 이 앞에 있는 2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4로 들어가서 4, 6에 24 얘 루트 한 번에 씌우고요. 분모는 25분의 분자는 2. 루트 25분의 2. 4번에 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3을 안으로 불러들이면 이게 9로 가기 때문에 여기 2분의 3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얘 루트 한 번에 쓸게요. 2분의 9, 3, 27이다. 그러니까 분자로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9, 3, 27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38페이지 갈게요. 여러분, 제가 1단원에서 이 제곱근표를 배웠을 때 약간 강조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제가 제곱근표는 3학년 1학기 거 시중 문제집 개념서에는 항상 뒤에 부록으로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곱근표, 얘들아 이 세상에 숫자에는 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수의 루트를 씌운 거를 수학자들이 구해놓는 건 말이 안 돼. 끝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곱근표는 개념 자체가 기억나니? 1부터 99.9까지에 대한 숫자만 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궁금할 수 있잖아. 아, 1부터 99.9까지만 제곱근표에 있다면 이 제곱근표에 없는 수, 예를 들어서 100보다 크거나 아니면 0보다는 큰데 1보다 작은 수, 소수겠죠, 보통. 뭐 여기 나온 것처럼 0.02 이렇게 소수 같은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지? 그것들은 표에 왜 안 만들어졌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수는 끝이 없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생각을 하죠. 아, 왜 하필이면 1부터 99.9까지를 만들었나 했더니 그 1부터 99.9까지에 대한 숫자들의 제곱표에 있는 숫자들로 나머지 것들이 다 구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얘들아, 그게 무슨 말일까? 제가 필수 문제 5번으로 바로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필수 문제 5번을 풀기 전에 저는 여러분한테 꼭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끔 아이들이 우리가 약간 지금 무리수를 다룬 지 오랜 시간이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자꾸 유리수일 때랑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루트 3과 루트 30이 몇 배 차이니? 라고 누군가한테 내가 물어보잖아? 얘들아, 루트 3과 루트 30이 몇 배 차이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10배요. 라고 말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야, 루트 3에다가 10배를 하면 루트 30이 나오니? 아니잖아. 이거는 10루트 3이 나오거든? 10루트 3은요, 엄연히 말하면 10이 들어갈 때 10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루트 300을 말해요. 그러니까 루트 3과 10배 차이라는 건 루트 30이 아니라 루트 300이더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루트 3과 루트 30은 결론? 관련이 없다는 거야. 관련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결국에 얘랑 얘가 몇 배 차이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정확한 베스트 답변은 루트 10배 차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배 차이가 아니라 루트 10배 차이야. 이대로 우리가 만약에 10배 차이였다면, 즉 예를 들어서 루트 3이 1.73이었어. 우리 이 정도는 외워서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얘의 10배에 속하는 루트 300은 10배라는 것은 1.732에다가 곱하기 10을 했다라는 거라서 이건 17.32입니다 해서
이 17.32와 1.732를 우리가 뭐 해봤을 때, 바로 비교해봤을 때 숫자 배열이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소수점의 위치만 달라지죠? 근데 루트 10배 차이는? 얘들아, 루트 10이라는 것 자체는 무리수야. 그럼 어떤 무리수의 무리수를 곱해서 나온 결과를 잘 봐봐. 1.732에다 루트 10을 곱했더니 5.477? 너무 생뚱맞은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이 문제의 교훈 첫 번째는 루트 3과 루트 30은 숫자 배열에 있어서 크게 관련이 없다는 거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루트 30을 안다고 해서 루트 30을 유추할 수 없다는 거야. 유추할 수 없음. 근데 방금도 말했지만 루트 3을 알면 루트 300은 유추할 수 있거든요. 이게 루트 100배가 커진 거예요. 한마디로 10배 커진 거예요. 그럼 10배 커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수점 옮겨서 17.3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로 유추할 수 있는 거 얘보다 10배 커진, 즉 루트 100배 커진 3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얘로부터 소수점 한 칸 더 옮겨서 173점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예로부터 나누기 10, 즉 나누기 루트 100을 한 거는 얘를 이렇게 땡기고 땡기면 0.03이 되거든요. 그럼 소수점 앞으로 한 칸 땡겨서 0.173이라고 숫자 배열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 3을 해서 출발해서 짝수칸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 루트 안에서 3으로 출발해서 짝수칸, 3으로 출발해서 짝수칸 움직이는 아이들, 3으로 출발해서 앞으로 짝수칸 움직이는, 앞으로 혹은 뒤로 짝수칸씩 움직이는 아이들은 운명 공동체다. 그럼 루트 30으로 유추할 수 있는 숫자는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짝수칸 움직여 볼게요. 30 뒤에서 2칸 뒤로 옮기면 3000이 나오죠. 그럼 얘들아, 루트 안에서의 2칸은 현실 세계에서 한 칸이야. 내가 방금 분명히 루트 100을 곱한 것 같지만 루트 100은 1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한 칸 움직여서 54.77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루트 3000에서요. 또 2칸 뒤로 이렇게 짝수칸을 움직여 볼게요. 그럼 공이 5개가 되겠죠. 근데 방금 말했죠. 루트 안에서의 2칸은 현실에서의 한 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47.7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수점에서 앞으로 2칸 땡겨볼게요. 하나, 둘 땡겨보시면 루트 0.3 되고요. 루트 안에서의 2칸은 현실에서의 한 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 한 칸 당기셔서 0.5477 이렇게 써낼 수 있다는 거야. 사실은 이 아이들이 운명 공동체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만약에 루트 3000 구하여라 라고 하면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될 거는 내가 루트 3000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로 풀어야 되는가? 얘로 풀어야 되는가?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둘 다 풀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로만 풀 수 있어요. 그거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구별하는 방법은 예소수점 위치에서 짝수칸을 움직였을 때 3이 나오는지 30이 나오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돼요. 사실 지금 필수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투머치하게 과정이 나열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과정 머릿속으로 스킵하고 여기서 바로 마지막 단계로 가는 걸 연습하시게 되실 거예요. 정리하면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1번으로 풀게 되냐, 2번으로 풀게 되냐, 이거는 무조건 태생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1번으로 풀던가 2번으로 풀던가는 없어. 만약에 2번으로 풀어야 되는데 1번으로 풀면 틀리는 거야. 그럼 시작해 볼게. 루트 300은 제곱근표에 있나요? 없어요. 왜요? 99.9보다 큰 숫자잖아. 그러니까 제곱근표에 없는 거야. 대신에 제곱근표에는 3이라는 건 있거든. 1부터 99.9 사이에 있는 숫자였기 때문에 루트 3은 수학자들이 구해놨어. 1.731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난 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300 뒤에 여기 소수점이 있는데 앞으로 짝수칸 움직이면 2칸 움직이면 3이 나오냐 30이 나오냐 3이 나오네? 그러면 1번은 위에 걸로 앞에 걸로 얘죠. 이 파란색으로 풀어야 됩니다. 구별부터 해볼게요. 3000 뒤에 소수점 짝수칸 움직이면 3이 나오냐 30이 나오냐 했을 때 30이 나와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푸셔야 돼요. 얘 짝수칸 움직이면 3이 나오냐 30이 나오냐 3이 나와요. 그래서 파란색으로만 푸셔야 돼요. 예작속한 움직이면 3이 나오냐 30이 나오냐 30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푸셔야 돼요. 그러면 1번과 3번 한번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300을 앞에 걸로 풀어야 된다는 건 판단이 됐어. 그럼 3에서 출발해서 300이 되려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되거든? 근데 곱하기 루트 100은
현실 세계에서는 10을 곱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10에다가 1.731을 곱해서 소수점을 뒤쪽으로 당겨서 17.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나중에 좀 빨리 가야겠죠? 3으로 출발해서 뒤에서 두 칸을 갔어. 루트 안에서의 두 칸은 현실 세계에서의 한 칸이기 때문에 17.3이다 하고 다이렉트로 답을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루트 0.03은 루트 100분의 3이고 분자분모의 루트를 각각 씌우면 10분의 루트 3이 돼서요. 1.731을 10으로 나눴다 해서 0.1732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좀 더 빨리 가고 싶으시면 여기서 출발해서 소수점을 앞으로 두 칸 당겼어요. 그럼 현실 세계에서는 앞으로 한 칸을 당기셔서 0.173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제 보라색으로 풀 수 있는 유형을 갈게요. 3천은 30에서 출발해서 짝수칸으로 뒤로 움직여서 두 칸 가면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한 칸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바로 54.77이야. 천천히 가볼게. 30에서 100 곱해야지 루트 3점 되거든. 근데 루트 100이라는 것은 결국 10을 의미해. 그래서 5.477에 10을 곱해서 54.77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루트 100분의 30 애초에 루트 10분의 3인데 얘들아 분모 분자 분자에 3이 있네 그 3으로 풀어야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요 위아래 00 한 번 더 곱하는 거야. 분모를 제곱수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러면 얘는 30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냐면 루트 100이 현실에서의 10이거든. 루트 30인 거지. 그러니까 루트 30, 즉 5.477이라는 숫자를 10으로 나눠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0.5477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5-1번 갈게요. 판단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루트 5로 푸는 걸 선택할 건지, 루트 50으로 푸는 걸 선택할 건지.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선택의 영역 아니고 태생부터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 판단부터 가볼까? 얘 여기서 소수점 짝수칸으로 땡기면 5가 나오니 50이 나오니 50이 나오네? 그럼 얘는 보라색으로밖에 못 풀어. 여기 소수점 앞으로 짝수칸 땡기면 5가 나오지 얘는 그러면 파란색으로밖에 못 푸는 거야. 여기 소수점으로 두 칸 뒤로 땡기면 50 나오지? 그럼 얘는 보라색으로밖에 못 푸는 거고 여기서 소수점을 짝수칸 옮겼을 때 5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얘 파란색으로밖에 못 푸는 거야. 그럼 최종적인 정답 써볼게. 이게 50에서 출발해서 뒤로 두 칸 가는 거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한 칸으로 70.71이다. 50에서 앞으로 두 칸 가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한 칸으로 0.707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있잖아. 이 50이 0.5가 되는데 당연히 숫자가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작아진다는 건 소수점이 앞으로 움직인다라는 건데 50에서 출발해서 두 칸 움직였으니까 현실에서의 한 칸만 소수점이 움직인다라는 거야. 자, 루트 5에서 루트 500으로 커졌어요. 근데 루트 안에서의 소수점이 두 칸 움직인 거니까 현실 세계에서 한 칸, 근데 커지는 쪽, 즉 오른쪽으로 22.36이 될 거고 얘 5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4칸에 갔어. 그럼 루트 안에서의 4칸은 현실 세계에서의 두 칸이거든? 그래서 0.02236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39페이지 오늘의 마지막 개념 설명 하이라이트 바로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이 파트가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연산의 속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나중에는 그냥 꼭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그냥 계산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구구단처럼 숨쉬듯이 행해지는 어떤 스킬이라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눗셈을 배우기 때문에 이제 분모의 루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일단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 한번 느낌이라는 거를 가져볼게. 분모의 유리화? 이게 무슨 뜻일까? 야, 너네가 분모라는 단어를 모를 것 같지는 않아. 분모는 우리가 분수꼴에서 아래쪽을 담당하는 걸 분모라고 불러요. 그러면 유리화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이 화라는 단어는요, 한자어인데 약간 될 화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유리수로 되었다라는 뜻이야. 그럼 유리수가 된다라는 건 유리수가 아닌 걸 유리수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뜻이 유리화라는 한국말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말하는 거겠지. 어떤 답이 나왔는데 내가 최종적인 정답이 루트 2분의 1이 나온 거야. 근데 이걸 답으로 써서 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여러분보다 수학을 좀 오래 배웠잖아요. 저 루트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보면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답을 100분의 50이라고 써서 시험지에 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너네 100분의 50이라고 쓰니?
이거 다 기하분수로 2분의 1로 약분해서 내잖아. 이거 안 하면 좀 찝찝하지 않아요? 이거랑 똑같은 느낌이야. 내 시선에서 봤을 때 답을 루트 2분의 1로 낸다? 너무 불안해. 그러면 얘 분모를 살펴보니까 분모가 유리수가 아닌 거야. 즉 무리수인 거야. 그럼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꿔주는 걸 유리화라고 해요. 그럼 유리수를 어떻게 바꾸나요? 얘들아, 루트를 벗겨준다는 뜻인데 어떻게 벗기나요? 제곱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진짜 내가 말 그대로 갑자기 분자분모를 제곱을 해? 아, 그건 말이 안 돼, 얘들아. 제곱하면 새로운 숫자가 되는 건데 분자분모를 제곱한다는 게 아니라 너한테 쌍둥이를 곱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당연히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죠. 분자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2분의 1에다가 분자분모에 똑같이 예를 들어 30 곱해서 6분의 3이라고 하든 뭐 50 곱해서 10분의 5라고 하든 이 비율이 수학에서는 다 똑같은 비율이잖아요. 우리가 비로 표현된 분수는 분자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한다고 해서 그 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분자분모에 똑같이 루트 1을 곱해준 거야. 근데 왜 루트를 곱해줬는지는 알겠니? 바로 분모가 제가 아까 연습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발 루트 2 곱했는데 루트 4라고 쓰지 좀 마. 루트 4가 아니야. 훈련하세요. 2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루트 4 해서 2로 가는 친구와 루트 2와 루트 1을 봤을 때 바로 2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거 2분의 고요. 분자는 그냥 루트 2. 그래서 이거를 2분의 루트 2라고 하는 게 진짜 마음이 편안한 거야.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2분의 루트라고 가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얘들아, 우리가 루트 2분의 1은 조금 친숙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루트 2분의 1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니? 심지어 우리가 루트 2가 1.414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트 2분의 1은 그럼 얼마일까? 그러면 이게 느낌이 오세요? 1.414 땡땡땡땡 분의 1? 도대체 이게 무슨 숫자죠? 저는 이거의 크기가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나눗셈을 풀 때도 마찬가지야. 1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시죠? 여러분 n분의 n은 실제로 세로셈을 하면 n을 m으로 나눈다 이 뜻이잖아. 그러면 1에서 루트 1을 나눠본다는데 그러면 1에서 1.414 땡땡땡땡으로 나누는데 이거 나눗셈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나누는 식이 지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이거 나눗셈을 어떻게 하시죠? 불가능하죠. 어렵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루트 2분의 1이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가늠이 안 돼. 근데 우리가 분자분모를 똑같이 루트 1을 곱함으로써 이게 2분의 루트 2 이거 똑같은 숫자예요. 유리화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야. 그럼 유리화를 한 2분의 루트 2는 어느 정도의 크기니? 라고 물어보면 2분의 루트 2가 1.414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 이로 약분하면 0.707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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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유추되지 않아요? 왜냐면 1.414라는 숫자 크기를 2로 나누겠다는 거잖아. 세로셈으로 봤을 때도 1.414 땡땡땡땡땡땡을 2로 나눈다? 그럼 0.27에 14 0, 27에 14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가능은 하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가 대략 0.7 어쩌고 저쩌고였구나를 아까는 알기가 어려웠어. 이게 대략 0.7 정도일 거라는 걸 아까는 알기가 어려웠는데 분모에 들어가는 자리, 즉 나눗셈에서 어떤 숫자를 나누는 자리가 유리수로 딱 떨어지다 보니 굉장히 계산하기가 편하고 어림잡아서 이 정도 숫자는 어느 정도의 크기겠구나라는 걸 예측하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분모에 무리수를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유는 어느 정도 느낌이 왔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분모의 유리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문제풀이로 갈게요. 개념 확인 잘 보세요. 루트 3분의 1 보자마자 좀 별론데 왜지? 바로 분모에 루트가 있네. 나 이거 좀 싫다 얘들아. 그래서 쌍둥이를 곱할게.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3을 곱해주면 일단 비율에는 문제가 없고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루트 9 아닙니다. 그냥 3으로 가셔야 돼요. 3분의 루트 벗겨졌어요.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그다음 루트 3분의 루트 2 분모의 유리화하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3을 곱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9가 아니라 그냥 3분의 1로 가주시는 게 베스트예요. 그 다음에 본 자끼리는 루트끼리 곱하면 2, 3은 6이다. 그래서 3분의 루트 6이 될 거고 괄호 2번에 루트 3 이거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똑같은 쌍둥이인 루트 3을 위아래 곱했어요. 그러면 분모는 3분의 분자는 얘들아 앞에 있는 2는 루트랑 계산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2루트 3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4번 봐요, 여러분. 루트 12가 나왔다 해서 드립다 루트 12를 위아래 이렇게 곱하시면 계산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유리화는 속도전이야. 유리화를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요, 정말 속도가 빨라요. 그러려면 루트 11을 바로 루트 11로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앞전에서 4, 32였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4는 바깥으로 2로 나간다. 그래서 여기 2루트 3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여? 일단 2루트 3으로 바꾸셨어야 돼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게 2인 거야? 루트 3인 거야? 루트 3인 거잖아. 나는 분모가 유리수만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루트 3을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의 루트 3을 곱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루트 11을 곱하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을 루트 9라고 안 한다? 이거 돌아가는 방법, 2루트 9분의 이런 식으로 쓰면 저는 정말 별로예요. 루트 3과 루트 3은 그냥 3입니다. 그래서 3, 2, 6분의 3, 2는 6, 6분의 얘들아 분자는 당연히 겹치는 소인수가 없는데 뭐 루트가 벗겨지겠니? 그냥 마음 편하게 21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당연히 7과 3이 겹치는 인수가 없는데 소인수가 없는데 뭐 루트 밖으로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6분의 루트 2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훈련 좀 해볼게요. 필수 문제 6번 가겠습니다. 루트 5분의 1인데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5, 루트 5를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루트 5와 루트 5를 곱하면 그냥 5분의 1가 되는 거고요. 5분의 루트 5다 이렇게 써질 수 있더라. 3번에 이거 곱하면 루트 6분의 5인데 루트 6을 없애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6을 곱해서 분모는 6분의 5 루트 6이다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죠. 2번에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7, 루트 7을 곱했더니 분모는 그냥 7이 되었고 루트 49 아닙니다. 7이 되었고 분자는 루트 21이 되었다. 선생님 이거 바깥으로 못 나오나요? 못 나오죠 얘들아. 3이랑 7에 겹치는 소인수가 없는데 나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유리화를 잘하는 아이들은 유리화의 한 끗 차이가 뭔지 알아. 얘들아, 유리화는 솔직히 말하면 약분이거든. 유리화를 잘하는 친구들은 약분을 먼저 생각해. 난 이걸 보자마자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15를 곱한다? 이런 생각은 그냥 문제를 외워서 푼다고 생각해. 당연히 약분이 먼저 아니니? 루트끼리 약분 먼저 하세요. 그러면 3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3은 가만히 놔두시고 얘 루트 3이 문제였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3을 곱해주시면 잘 보세요. 루트 3과 루트 3은 곱하면 3입니다. 근데 얘가 3인데 3은 9가 되겠죠. 얘가 3인데 앞에 3이 있었으니까요. 3은 9분의 루트 3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좀 더 연습 가보겠습니다. 1번 갈게요. 1번에 루트 3과 루트 3을 분자 분모에 곱했더니 분모는 3분의 1가 되고 분자는 6 루트 3이 되더라. 그런데 약분을 할 때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만 그러니까 이 3과 6은 서로 약분이 되고요. 루트와 유리수는 약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2루트 3이었구나 라고 쓰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2번에 루트 20을 위아래 드립다 루트 20 곱하는 거 아니고요. 자, 루트 20은 4, 5, 20이다? 그래서 이 4라는 아이가 루트 밖으로 나가, 2로 나가, 그리고 2루트 5야.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얘들아 물론 이거를 위아래 루트 5를 곱해서 푸는 거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난 이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제발 이렇게 가주세요. 루트와 루트 5가 뭐죠? 그냥 5죠. 여러분 5예요. 루트 25로 가지 마세요. 그럼 5예요. 그럼 5랑 5는 지웠어야지.
약분을 했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이거 정말 칭찬합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연산은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빠른데 다 맞는 거. 그게 연산을 잘하는 거야. 우린 지금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이 나올 얘기라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얘들아. 앞으로 여러분들이 루트 5분의 5를 봤을 때 분자분모에 똑같이 루트 5를 곱해서 얘가 5니까 5랑 5를 지웠으니까 루트 5라고 해야지 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푸는지 아니? 5를요 5라고 안 봐요. 엥? 5가 5지 뭐예요? 5를요 순간적으로 루트 5의 제곱으로 봐요. 그러니까 5를요 5라는 아이를 보면요 그 친구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5는 루트 5가 두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 5랑 루트 5가 약분돼서 그냥 루트 5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유리화보다는 방금도 말했지만 약분을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연산이 빨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면 그런 친구들은 3이 본능적으로 루트 3이 두 개 있다라는 걸 마음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루트 3을 약분해서 루트 3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는 유리화를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동안 이미 마음속으로 루트 3은 3을 루트 3이 제곱되어 있는 거지? 하나씩 약분해야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 된 친구들은 뭐가 가능해지냐면 루트 5분의 20 같은 이런 숫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 친구들은 20이 4, 5, 20인 걸 안다? 근데 이 5가 루트 5랑 약분이 된다는 것도 알아. 이게 루트 5가 두 개 있는 거라서 이거 약분되면 이거 4 루트 5네. 그러니까 루트 5분의 20이라는 숫자가 유리화 과정이 아닌 약분의 과정으로 답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을 지향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경에 이르르셨으면 좋겠어요. 3번 갈게요. 3번은 그냥 평범한 문제입니다. 소인수 중에서 뭐 겹치는 게 없죠. 그럼 분자분모에 똑같이 루트 35를 곱하는 수밖에 없어. 얘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분모는 35분의 분자는 4루트 35다. 이런 평범한 문제였고 4번에 약분부터 가셔야죠. 루트끼리 약분합니다. 그러면 이게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유리화를 진행하실 거예요. 분모에 초점을 맞춘 루트 1을 위아래 곱하셔서 그러면 분모가 2분의 분자는 루트 6이다.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 한 번 더 연습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쭉 풀어보시고요. 약간 질문이 나올 것 같은 문제나 제가 원하는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한 번 더 연습에 1-3번 가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순간 루트 3과 루트 3이 3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 곱하기 5 곱하기 3이라서 정답 30입니다. 이렇게 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40페이지에 제가 3번의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 평범한 문제들은 안 풀고요. 3, 5, 6번 세 문제만 풀어볼게요. 3번 풀기 전에 분모 너무 복잡하다. 나 이거 밖으로 좀 벗겨내고 싶은데 얘들아 16 곱하기 3이라고 가줬으면 좋겠어. 6, 8에 48 이런 거 말고 한쪽으로 좀 몰빵한 거. 그러면 루트 16이 4잖아. 그래서 분모가 4 루트 3분의 4거든. 일단 약분부터 진행 먼저 할게. 그럼 이건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고 분모의 유리화를 위해서 똑같은 루트 3을 곱하면 분모는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써질 수 있다. 이게 포인트겠죠. 5번 같은 경우는 약분을 해보고 싶은데 선생님 이게 약분이 되나요? 얘들아 내가 이제 말했잖아. 이 7이 14인데 이게 잘 보이는 친구들은 이 7이라는 존재는 루트 7이 두 번 있는 거라 약분을 하면 여기 루트 7 하나가 남는구나. 이게 본능적으로 가능해지거든. 본능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다면 훈련을 통해 가능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루트 3분의 2 루트 7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 그래서 루트 3을 위아래 곱해. 그럼 이거 3이니까 3분의 2는 2끼리고 루트는 루트끼리 곱해서 루트 21이다. 이렇게 써줘.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제가 높아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푸시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약분하시면 안 됩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는 약분할 수 없어요. 분모는 지금 유리수고 분자는 무리수인데 이게 그냥 최종적인 정답이고요. 더 이상 간단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6번도 루트끼리 약분부터 하면 이거 루트 7이잖아? 5, 7에 35니까? 그럼 루트 6분의 루트 7인 거라서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6을 위아래 곱한 다음 분모 6분의 루트 40이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부터 제가 쭉 문제를 풀어볼게요. 3 루트 15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1. 저는 보통 나눗셈이 나오면 일단 다 곱하기로 바꿔서 쓰고요. 일단 이거 약분을 합니다. 그럼 이게 루트 5가 돼요. 그러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그냥 3이라고 쓰시고요.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루트와 루트 2는 루트 10이구나 해서 3루트 10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고, 이번에 마이너스 8 루트 5. 자,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2 루트 10분의 1 곱하기 루트 3. 그러면 유리수는 유리수 부분끼리 약분하시면 여기 4가 되고, 루트는 루트끼리 약분하면 루트와 루트 10은 루트 2가 돼요. 그러면 잘 봐봐. 지금 남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분모의 루트 2 남았고 분자의 4 루트 3 남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유리화 하시면 돼요. 또는 4와 루트 2를 이게 2는 4다라고 해서 루트 2와 이거 한번 약분해서 2 루트 6이다 이렇게 가셔도 괜찮고요. 지금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라고 하신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평범하게 루트 2 루트 2를 위아래 곱하셔서 이게 분모가 2가 되고 분자는 4 앞에다 쓰고 루트끼리 곱하시면 루트 6이 되기 때문에 유리수 부분끼리 약분하셔서 마이너스 2 루트 6이다. 이렇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3번에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고 곱하기 역수 취하면 루트 10분의 루트 3이 되고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14가 되거든. 그러면 약분해 볼게. 루트 3을 없애면 루트 3과 루트 3 지워질 거고, 이렇게 없애면 루트 7이 될 거고, 요렇게 약분하면 분모의 루트 2가 남을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루트 2분의 루트 7인데 유리화를 해서 써야 하니까 루트 1을 위아래 똑같이 곱해주면 분모는 2분의 분자는 루트 14가 되더라. 4번에 5 루트 10분의 1인데 곱하기 뒤에 거 분자 분모 바꿔주시면 루트 3분의 2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앞에다 써놓고 자 지금부터 계속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루트끼리 약분 가능하니까 루트 5 아예 없애고 여기 루트 2 남는 거. 루트 2랑 여기 루트 2 사라지는 거. 그럼 결국 남는 거라고는 분모에는 루트 3부분만 남고요. 분자에 남았다는 건 5랑 마이너스 2밖에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써놨으니까 10 이거야. 유리화를 하셔야 되니까 루트 3, 루트 3의 분자 분모에 곱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0 루트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유리화를 한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41페이지 문제를 갈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도전은 해보시고요. 그 이후에 저의 풀이를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루트 3과 루트 12는 루트 36이라서 6이라고 써지는 거 완벽하고, 나는 근데 2번 같은 거는 이렇게 푼다? 루트 2 루트 3 이거 루트 10은 루트 2 루트 5거든. 2, 50이니까. 여기서 짝꿍이 있잖아. 루트 2와 루트 2는 짝꿍이거든. 그래서 루트 2 루트 2는 2로 바깥으로 나오는 거고 루트끼리는 루트끼리 곱해서 루트 15다. 완벽하죠. 루트 3분의 루트 10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24.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2 남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8 남아요. 그러면 결국에 루트 28의 16이에요. 그러면 4예요. 그래서 3번 말이 안 되는 정답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집을 나갔던 아이를 다시 불러드리려면 제곱을 해서 불러드려야 돼. 2는 4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루트 44라고 쓰셔야 돼요. 4번 틀렸고요. 5번에 소수나면 분수로 고치기로 했잖아. 그래서 이거 100분의 10이거든? 근데 100은요, 루트 100은요 10이고 루트 12는 4, 30이라서 2 루트 3이거든. 4, 32. 그래서 유리수 부분 약분하시면 5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정답은 3번, 4번입니다. 2번에 그 루트 1.23이라는 부분이랑 루트 12.3이라는 부분 두 가지로 문제를 풀 건데 둘 중에 하나만 정답입니다. 자, 1번은 소수점을 짝수칸 옮겨보니까 123. 더 옮겨보자. 1.23이다. 얘 파란색으로 푸는 거구나.
얘로 1번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구나. 1.23으로 출발해서 소수점 안에서 4칸을 움직였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2칸 움직인 110.9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보라색? 1번 틀렸어요. 자, 얘 소수점 짝수칸 옮겨보시면 12.3으로 푸셔야 돼요. 12.3 기준으로 루트 안에서의 2칸이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1칸 움직여서 35.07로 가야 되는데 2번도 틀렸습니다. 3번에 소수점은 2칸 움직이면 1.23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파란색 나오는 상황인데요. 1.23에서 루트 안에서 2칸 움직였으면 현실 세계에서는 1칸 움직이는 거라서 11.09, 3번이 정답이고요. 짝수칸 움직이면 10.3인데 더 작아지고 있네요. 앞에서 2칸. 그럼 현실 세계에서는 앞으로 1칸, 0.3507로 가야 되기 때문에 4번 틀렸고, 짝수칸 움직이면 1.23인데 앞으로 2칸 갔으니까 현실 세계에서 앞으로 1칸 가셔야 돼서 0.1109, 5번 틀렸습니다. 3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어떻게 푸냐면요. 이게 5, 20 이 유리수 부분에서 이 5가 이제 루트 5랑 약분되는구나. 이게 루트 5의 제곱이었으니까 제곱 하나 없애고 루트 하나 없애서 그러면 유리수 부분은 2고 2고 루트는 루트끼리 곱해서 루트 10이 남았구나. 그래서 A는 2구나. 저는 약간 이렇게 푸는 스타일인데요. 여러분 기준에서 만약에 푼다라고 한다면 분자 분모에 뭐 루트 곱해가지고 얘가 분모가 5기 때문에 5랑 10을 약분해서 2 하고 루트 10이다. 이렇게 푸는 것도 너무나 완벽합니다. 자, 18분의 1, 루트 18분의 1 푸실 때는 9, 2, 18이니까요. 9, 2, 18분의 1로 바꾸셔서 루트 1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시면 이게 2라서요. 여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2라서 2, 3은 6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B 부분은요. 6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2, B는 6분의 1. 그래서 문제에서 A, B 곱한 걸 풀어라 라고 했더니 정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 가볼게요. 부피가 나왔네요.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측정되는 게 부피인데 그러면 루트 18이랑 루트 12의 이 문제에서 말하는 높이까지 곱한 게 36 루트 3입니다. 이걸 풀어달라는 거겠죠? 그럼 풀어볼게요. 자, H는 이거 다 넘기면 루트 18 곱하기 루트 12분의 36 루트 3이다. 이렇게 되잖아. 내 눈에는 약분할 게 넘치고 넘치는 것 같거든? 그냥 루트끼리 약분해서 예를 들어서 루트 3이랑 뭐 루트 18 혹은 루트 12를 약분한다고 하면 3, 4, 10이니까 얘가 루트 4가 나와. 그냥 4가 아니라 얘들아 루트 4다. 근데 루트 4는 숫자로 말하면 2거든. 그래서 2랑 36 약분하면 이게 18이 나와. 그럼 얘들아 루트 18분의 18 뭐라 그랬지? 루트 18 아니니? 이게 훈련이 된 친구들은 빨리 나온단 말이야. 18이라는 자연수는 루트 18이 2번 곱해진 거라 약분을 한 거야. 유리화보다 빠른 건 약분이에요. 루트 18인데요. 최종적인 답을 루트 18로 쓰지 마시고요. 루트 18은 수학에서 9, 2, 18, 9, 2, 18인데 9가 밖으로 나가니까요. 정답은 3루트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5번에 루트 1을 A라고 하고 루트 3을 B라고 할 때 루트 150을 A, B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이라고 했어.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되라. 150이라는 거를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1, 2, 3, 4, 5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 풀어볼게요. 일단 150을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요. 그러면 3, 5, 15에다가 10이 곱해진 거라서 2 한 번, 5 한 번 이렇게 곱해진 거야. 그러면 5의 제곱은 바깥으로 5로 나가요. 그 다음에 루트 2와 루트 3. 원래 루트 6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이게 5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루트 2를 A라고 하라고 했고 루트 3을 B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5하고 루트 2를 A라고 쓰고 루트 3을 B라고 쓰면 이건 5AB다. 정답은 5번에 2번입니다. 6번에 루트 84를 AB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 루트 84는요. 이게 2 곱하기 42, 2 곱하기 21.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인 거야. 그래서 2의 제곱은 2로 나가고 뒤에 거는 굳이 루트 21이라고 쓰지 말고 루트 3, 루트 7로 쓸 수 있잖아. 루트 3 자체를 A로 바꾸시고 루트 7 자체를 B로 바꾸시면 너는 2AB구나 이렇게 답을 써낼 수 있는 거겠죠. 이번 시간까지는 근호가 포함된 식의 계산 중에서 곱하기 나누기에서 파생된 분모의 유리화까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덧셈 뺄셈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